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C 언어 프로그래밍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9장 저장소 분류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 저장소 분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랩 9-1은 이전에 입력받은 수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이거를 짜는 건데요. 단순히 그냥 금고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숫자 하나를 저장하는 금고, 숫자 하나만 저장하는 금고. 그래서 그 금고에는 처음에는 이제 0이 차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숫자를 내가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그 이미 이전에 저장돼 있던 숫자는 빠져나오고 그거를 얻고 나는 숫자를 이제 저장하는 거죠. 프로그램 실행하면 보관할 수를 입력하세요 하면 예를 들어서 3을 넣어주면 기존에 처음에 이미 저장된 건 0이잖아요. 초기 값으로 0이 나오고 이제 3은 저장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관할 수를 입력할 때 7을 넣어주면 이전에 이미 저장된 수 3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새로운 수를 입력하면 이전에 저장된 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금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0을 저장해주면 마지막에 저장됐던 수가 나오고 이제 프로그램은 종료하게 되는 거죠. 일단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save number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이게 바로 새로운 숫자를 금고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금고에 기존에 저장돼 있던 거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이게 그러면 금고는 뭐로 할 거냐,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겠죠. 그거 이렇게 썼어요. g number라고 전역 변수로 이렇게 하나 선언을 해줬어요. 왜 전역 변수로 했는지는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가 지금 금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떤 숫자를 입력하려고 하면은 매개 변수 n을 받으면은 일단 기존에 금고에 저장된 거 아래다 이렇게 받고 변수 아래 받고 요거를 이제 리턴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고에다가 새로운 값을 넣어주는 거죠. 요게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g 넘버에 n을 넣고 그 다음에 g 넘버를 반환하면 새로운 수가 넘어오니까 당연히 기존 값을 일단 변수 아래다가 저장한 다음에 금고를 이제 새 값으로 써주고 이전에 빼냈던 값 그거를 반환해 줘야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 반복이죠.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0을 저장하기 전까지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두 파일문을 써가지고 보관할 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n을 받고 표준 입출력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호출하죠. save number 여기다 넣어주면 이 새로운 값은 금고에 들어가면서 얘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존에 금고에 저장됐던 값을 반환할 거예요. 그 반환한 값이 %d를 대체하면서 이전 보관된 수 요게 값이 나오겠죠. n이 0일 때까지. 그죠? 요거는 뭐예요? n이 0이 아니면 참이잖아요. 조건식이. 계속 도는 거고 0일 때 이제 끝나는 거겠죠. 그러면 왜 여기 g 넘버를 이게 금고 이거를 왜 전역 변수로 했느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썼어요. 여기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기 주석 처리해서 없으면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되겠죠. 얘가 계속 그냥 초기화 될 거예요. 세이브 넘버가 호출될 때마다 g 넘버는 그냥 0으로 초기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저장된 값이 그냥 어떻게 돼요? 사라지겠죠. 여기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넣느냐? 여기 꼭 전역 변수 아니라 여기에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넣었으면 요 세이브 넘버가 보세요. 빨간 줄 쳐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못 찾는다는 의미예요. 함수 안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얘는 지금 메인 함수 안에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를 다른 함수 안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전역 변수만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꼭 전역 변수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오겠죠. 정적 지역 변수 뭐 이런 거 많이 쓸 수 있는데 그건 그때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값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함수는 이건 한 번만 호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호출되잖아요. 여러 번 호출되는데도 어떤 변수를 계속 값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게 하려면 전역 변수를 써야 된다.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1 놓고 처음에 0 나오죠. 기본값이 0이었으니까 보관된 게 3 넣으면 1 나오고 그리고 5를 넣으면 3 나오고 7 나오면 그러다 이제 0을 넣으면은 9가 출력되면서 끝나겠죠. 보관된 수 끝.
랩 9-2 여기서는 같은 이름이지만 서로 다른 제어 변수 사용하기인데요. 변수의 가시범위 있잖아요. 가시범위를 설명하기 위한 문제예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느냐 그거보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시범위가 뭔지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단하죠? 같은 이름이지만 서로 다른 제어 변수를 사용하는 이중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보통 간단하게 짜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짤 수 있잖아요. for int i는 뭐 0부터 뭐 이런 식으로 짜고 그 안에 또 포문이 있겠죠. int j 이렇게 제어 변수가 각각 ij로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똑같은 이름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시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구단은 단과 항으로 구분되잖아요. 단을 나타내는 바깥쪽 반복문포. 그래서 그 단을 나타내는 변수, 제어 변수 i가 2부터 9까지 반복이 될 거고, 그 안에는 이제 항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1부터 9까지. 내부의 반복문의 제어 변수도 제어 변수 이름도 i예요. 똑같이 i.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잖아요. 맨 처음에 여기 2가 됐단 말이에요. i가 2가 됐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i가 1부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깥쪽 i가 1로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이름이 같은 거지 다른 변수예요. 완전히. 그러면 그거를 구분해 주는 게 가시범위라는 개념이에요. 가시범위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안쪽 반복문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 반복문의 범위죠. 요 안에서 정의된 변수, 제어 변수 i가 있으면 여기서 사용되는 i는 여기서 선언된 i를 나타내기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범위예요. 그러면 이 바깥에서 사용되는 i는 뭐냐? 그럼 이 바깥쪽에서 선언된 i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범위가 이게 가시범위고 이것도 가시범위예요. 이 가시범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서로 겹치죠. 겹치는 부분에서는 작은 쪽 가시범위가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에서 사용되는 i에 대해서는 그 작은 쪽 가시범위에서 선언된 변수를 나타내기로 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성남시 분당구에 보면은 탑골공원이란 게 있어요. 탑골공원. 그 야탑 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동네. 그걸 가시범위라고 놓으면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탑골공원은 분당구에 있는 그 탑골공원, 조그만 공원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당에서 얘기하는 탑골공원은 분당구에 있는 탑골공원이에요. 근데 그 가시범위가 아니라 이제 분당구를 넘어서서 보통 우리 뭐 서울이나 어디서나 이제 얘기할 때 탑골공원 하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는 그 종로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죠. 탑골공원이란 말을 할 때 그게 나타내는 그 지명이 어디냐? 분당에서 얘기할 때는 그 작은 가시범위죠. 분당에서 얘기할 때는 분당구에 있는 탑골공원이지만 분당구 넘어서 얘기를 하면은 종로에 있는 탑골공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완전히 가시범위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구구단을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의 i는 작은 것이 가시범위니까 항을 나타내는 거죠. 항 1부터 9까지 항인데 단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도 단을 쓰기 위해서 요 i라는 값을 잠깐 요 변수 r에다가 저장해 주는 거예요. 여기 i가 2일 때 r이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r을 쓰면은 바깥 i 변수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2 곱하기 1은 2라고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랩 9-3은 입출금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 연습 삼아서 실제로 은행 입출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얼개를 보여주는 인터넷 뱅킹 프로그램 이런 것도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구성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입출 금액을 입력하세요 하면은 예를 들어 3,000원을 입금을 하면은 입금이 3,000원 되고 잔고가 처음엔 0원이겠죠. 잔고를 보여주고 또 이제 7,000원을 또 입금하면 이제 잔고 원래 3,000원이 있는데 7,000원 더하면 10,000원이겠죠. 마이너스로 하면 이거는 출금이에요. 출금. 양수면은 입금이고 음수면 출금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2,000이라고 넣어주면 출금으로 표시되죠. 이렇게 출금으로 표시되고 잔고는 이제 2,000원 빼니까 8,000원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싶으면 이제 입출금액 0원 넣으면은 종료되도록 간단해요. 이제 금고 잔고를 나타내는
변수, 전역 변수로 한다고 그랬죠. G 밸런스 요거를 0으로 초기화를 해서 만들어 놓고, 아까는 그 save number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두 개로 나눴어요. 함수를 디파짓이랑 위드로우로, 입금용, 출금용. 여기 무조건 이제 양수만 들어오겠죠. 예, 양의 정수만. 입금 함수는 잔고에다가 더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죠. 위드로우, 이거 출금은 똑같아요. 양수로 들어오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2000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요게를 마이너스 2000이 아니라 2000으로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마운트 이렇게 들어오면은 빼주면 되겠죠. 잔고에서 빼주고 그대로 이제 요거 2000이라는 값이 들어왔으니까 출금 2000원, 그리고 G 밸런스로 잔고를 이렇게 출력을 하겠죠. 이 반복문을 통해서 입출 금액을 입력하세요 하면은 이제 스캔F로 입출 금액을 받겠죠. 요게 값이 아까 양수면 뭐라고 그랬어요? 입금이고, 음수면 출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이제 조건식을 판별하죠. 0보다 크면은 입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파짓 함수를 호출하고, 이게 0보다 작으면 else if로 이제 여기를 안 타면은 어떻게 돼요? 0과 같거나 0보다 작겠죠. 0보다 작으면 뭐예요? 출금이잖아. 그래서 withdraw, 여기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서 양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안 탔다는 거는 어마운트가 0이잖아요. 0이라는 거는 종료하라는 의미죠. 브레이크를 해서 반복문을 나와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3,000원을 넣으면은 잔고 3,000원이 되고, 7,000원을 하면은 만원이 되고, 출금 2,000원을 출금하면은 2,000원이 되고, 0원을 넣으면은 종료가 되겠죠. 랩 9-4는 개선된 입출금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하면은 잔고도 보여주지만 총 얼마 입금했고 그동안 총 얼마 출금했는지 이런 것도 보여주잖아요. 그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작성했던 프로그램에 조금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입출금 입력하라고 하면은 7,000원을 입금을 하면은 잔고도 보여주지만 총 입금액도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7,000원 입금하고 마이너스 2,000원이면 2,000원을 출금하는 거잖아요. 출금 2,000원이라고 표시되고 총 출금액 2,000원 표시되고 이제 잔고는 5,000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5,000원을 또 입금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입금액은 5,000원인데 총 입금액 12,000원이 되죠. 왜냐? 처음에 7,000원 입금했고 이번에 5,000원 입금했으니까 전체 입금액은 12,000원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잔고는 이제 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3,000원을 빼주네요. 3,000원을 빼주면 출금 3,000원이고 총 출금액은 5,000원이 되겠죠. 왜냐? 처음에 2,000원을 빼줬고 이번에 또 3,000원 빼줬으니까 총 출금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잔고도 보여주고. 그리고 0 넣으면 종료되고. 어떤 기능을 넣으면 될까요? 잔고를 전역 변수로 뒀잖아요. G 밸런스라고. 그래서 이 총 입금액에 해당하는 변수랑 총 출금액에 해당하는 변수도 전역 변수로 만들어줘도 돼요. 그냥 그대로 만들어줘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정적 지역 변수를 써보려고 그래요. 정적 지역 변수는 전역 변수처럼 프로그램 내내 살아있어요. 계속. 그런데 오직 그 함수와 연계돼서 함수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계속 남아있어요. 그 값이. 디파짓이라는 함수가 계속 여러 번 불릴 수 있잖아요. 호출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 변수가 초기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호출됐을 때 값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스태틱 인트 s토탈이라는 정적 지역 변수를 선언하면은 디파짓 함수가 최초로 호출될 때 그때 이제 0으로 초기화가 되지만 그 다음에 또 2번, 3번 이렇게 불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요 0으로 초기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이제 있던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디파짓에서는 디파짓용 s토탈이 사용되고 위드로우에서는 요 s토탈.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변수, 전혀 서로 완전히 다른 정적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누적된 총 입금액을 나타낼 거고 얘는 총 출금액을 나타낼 거예요. 실행을 해보면 7,000원 입금하면은 입금액 7,000원, 총 입금액 7,000원, 잔고 7,000원, 그죠? 그리고 2,000원 빼보면 이렇게 책이랑 똑같이 나오죠. 5,000원 또 입금해보면 총 입금액 12,000원 나오잖아요. 잔고 만원 그대로 나오고 3,000원 또 빼볼게요. 하면 이렇게 되고 0 넣으면은 잘 됐죠?
랩 9-5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한 계산기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더하는 수를 입력하라 그러면 3 입력하고 7, 마이너스 2 입력하면 요 입력되는 순서대로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죠.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출력돼서 한번 계산기를 한번 띄워보죠. 똑같아요. 계산기도 여기 똑같이 입력해 볼게요. 3 하고 더하기 7 빼기 2를 하면 지금 여기 표시되고 있잖아요. 는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3 더하기 7 빼기 2는 8. 이렇게 똑같이 이런 계산기를 그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프로그램으로. 일단 전역 변수를 또 선언하겠죠. 예. 총 누적돼서 계산된 값, 입력되는 수를 모두 더한 값을 저장하는 변수. 그게 gsum이라고 전역 변수를 만들었어요. 전역 변수는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돼요. 물론 이 지역 변수는 초기화가 안 된다는 사실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일관적으로 보통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나 처음에는 0으로 초기화하는 게 속 편하고 확실하고, 예, 그런 습관을 들여도 돼요. 초기화가 없다고 해도 전역 변수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썼고요. 메인은 이거 똑같이 0이 입력되면 이제 프로그램 종료되도록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일문 써가지고 1 하면은 조건식이 참이니까 무한 반복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중간에 브레이크가 있을 거고, 더할 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고 n을 입력 받으면은 그 n이 이제 0이 아니면, 0이 아닐 때는 add라는 함수를 호출해줘요. 그러면 이 add라는 함수가 여기 하나 입력할 때마다 기존에 입력됐던 것들 있잖아요. 그 값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계산 과정을. 그리고 n이 이제 0이 입력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안 타겠죠. 이렇게 else로 넘어와서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타고 프로그램이 종료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add 함수만 살펴볼 거예요. 자, 근데 add 함수는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어떤 수가 들어오면은, 입력이 되면은 이걸 더해야겠죠. 요 결과값. 예, gsum이라는 거. 이게 처음에 0으로 초기화 됐잖아요. 더하는 과정이 있고, 이게 지금 정적 지역 변수를 쓸 거예요. sindex sarr이라고 하는데, 요 배열이잖아요. 인트 요소를 1024개까지. 이거의 의미는 입력되는 수를 1024개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요 과정들 있죠. 지금 입력되는 수 3, 7, 마이너스 2. 이게 각각 배열 요소에 저장되는 거예요. 왜 저장을 하느냐? 계산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저장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인덱스는, 여기 인덱스는 요 배열의 인덱스, 배열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수가 입력이 되면은 일단 총 합계 gsum에다가 값을 더해줘야겠죠. 그리고 요 입력된 값을 이제 저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열에다가. sinDex도 전역 변수처럼 정적 지역 변수 또한 역시 이렇게 처음에 선언을 하면은 맨 처음에 기본으로 0으로 초기화가 돼요. 맨 처음에 처음 이제 add 함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배열에 sinDex가 0이잖아요. 0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요소라는 거죠. 인덱스가 0인 첫 번째 요소에 처음 입력된 값을 저장을 하고, 이 sinDex를 어떻게 해요? 하나 증가시켜 주겠죠. 요거를 왜 스태틱, 예, 정적으로 선언을 했느냐? 이 add 함수는 계속 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 배열이랑 sindex 값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적 지역 변수를 쓴 거예요. 전역 변수처럼 마치. 여기까지는 총합을 계속 계산하는 과정이랑 새로 입력될 때마다 배열에다 담는 거, 예, 계산 과정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입력이 됐을 때 처음부터 입력됐던 수들, 저장된 수 배열에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요런 과정 있죠. 요거를 써준 거예요. 요 과정을. 그래서 처음에는 맨 첫 번째 수, 처음에 입력된 수 3이죠.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 저장된 수를 출력을 합니다. 맨 처음에. 두 번째 수부터는 그 수뿐 아니라 걔가 이제 양수면은 플러스 기호, 만약 음수면은 마이너스 기호, 요거를 써주려고, 요거를 출력하려고 반복하면서 두 번째 요소부터는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써주려고 이렇게 써줬어요. 반복을 하면서 조건문으로. 그래서 배열에 저장된 요소가 그 입력값이 양수면 0보다 크면은 플러스 %d,
두 번째 요소가 여기 대체될 거고, 만약 여기 음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빼기 기호 출력해주고, 대신 여기 요게 음수였잖아요.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빼기를 출력해주고, 대신 이제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가 출력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은 2가 되겠죠. 맨 마지막 지금까지 계산된 결과 요거는 포문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는 equal 하고 %d에서 여태껏 계산한 값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1부터 10까지 한번 입력해 보죠. 예. 예, 9까지 입력하고 10까지 입력하면 55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빼볼까요? 50을 빼볼게요. 예, 50을 빼보면 마이너스 50을 빼면은 어떻게 돼요? 예, 마이너스 50 이렇게 표시 잘 되고 결과 5가 되죠. 그리고 0을 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구장의 마지막 문제인 실전 예제입니다. 이번 거는 방금 전에 풀어보았던 계산기의 표현 방식을 좀 바꾸는 거예요. 7,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4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양수는 양수끼리 묶고 음수는 음수끼리 묶어서 이걸 보여주려고 해요. 양수랑 음수를 나눠서 각각 정적 지역 변수를 써보려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메인 함수는 아까랑 똑같아요. 이 부분은 더할수를 입력받아서 0이면 이제 종료가 될 거고 0이 아니면 add 함수를 호출할 거고 이제 바뀌는 부분은 add 함수만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건 뭐냐, 양수들만 저장하는 배열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음수들만 저장하는 배열을 따로 만든 거죠. 이렇게 배열이 두 개니까 배열에 접근하기 위한 제어 그 인덱스를 위한 변수를 또 각각 마련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n으로 입력이 들어오면은 최종 이 결과값은 계속 누적을 해야 되니까 gsum에다가 더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나눠야겠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건문으로 n이 0보다 크냐, 양수냐 음수냐. 근데 여기는 뭐 0인 건 없네. 0이 들어올 순 없죠. 왜? 0이 들어오면은 반복문이 끝나고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여기는 양수 아니면 음수만 들어올 수 있어요. add 함수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양수일 때는 아까 요 배열, 양수 배열에 저장을 해주고, 왜? 양수끼리 묶어야 될 거니까. 인덱스는 1씩 증가시키고, 음수일 때는 음수 배열에 넣어주고,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양수부터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음수 부분 출력하니까. 그래서 여기 조건을 달았죠. 요 인덱스가 0보다 크냐. 그 플러스 인덱스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뭐예요? 양수가 최소 한 번 이상 입력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 S 플러스 인덱스, 이게 만약 0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는 양수가 입력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괄호 자체를 출력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0보다 큰 경우에만 이제 괄호를 이렇게 쳐주고 양수, 그동안 저장됐던 양수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처음에 입력된 첫 번째 양수는 괄호 바로 뒤에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부터는 플러스 기호로 써주겠죠. 이 부분이 요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요 뒷부분은 이제 음수 부분이에요. 음수 부분. 마이너스 하고 음수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기호하고 괄호치고 첫 번째 음수를 표시해 주죠. 근데 이미 여기는 지금 요 배열에 들어간 거는 음수잖아요. 빼기 기호 넣어주고 괄호로 묶은 대신 이제 양수로 표현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줘가지고 양수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과 똑같이 여기 equal 하고 %d하고 gsum 해주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7 마이너스 2, 5 마이너스 4를 하면은 양수끼리 묶이고, 그리고 음수끼리 묶여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다라는 걸. 그리고 0을 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오늘 문제풀이도 9장 문제풀이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엔 또 10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